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 깬 새벽,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에 괜스레 마음까지 서늘해지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하룻밤만 설쳐도 온종일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사소한 몸의 변화 하나하나에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며 남은 날들에 대한 상념이 깊어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니 여기저기 보살핌이 필요한 흔적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쁜 삶을 살아가며 쉴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야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그 어떤 성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내 몸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우리 몸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온기와 깊은 잠, 생명이 깃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땅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아야 하듯 평온한 노후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잠과 온기라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면은 그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한 휴대폰을 밤새 충전해야 다음날 다시 쓸 수 있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도 잠이라는 충전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침의 그 상쾌함과 맑은 정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잠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잠이 지친 영혼에 내리는 평화와 위안의 가치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과 더불어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온기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몸이 따뜻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 온갖 질병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날씨에 맞는 옷차림, 속을 덮여주는 차 한 잔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정서적인 따뜻함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마음을 보듬는 긍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육체의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결국 이 두 개의 주춧돌, 즉 매일 밤의 깊은 잠과 매 순간의 따스한 온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잠과 온기라는 튼튼한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 그 위에 평온한 노후라는 집을 지을 재료를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재료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이겠지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생명을 가꾸는 가장 근본적인 약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음식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혈압이나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육식을 멀리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연일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기는 건강의 적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나친 육식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완전히 멀리하는 식단은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뼈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영양소의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좋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건강한 곡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소박하더라도 자연의 이치에 맞는 음식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음식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후의 몸가짐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자연히 뇌로 가는 혈액은 잠시 줄어들고 그 때문에 식후에 나른한 졸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특히 혈관의 탄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노년 세대에게는 식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자리에 눕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습관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잠이 들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잠시 동안 아주 천천히 거실을 걷거나 가벼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순환을 돕고 편안한 소화를 이끄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내 몸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음식의 지혜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으로 몸의 기초를 다지고 조화로운 음식으로 좋은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우리의 건강한 집은 꽤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진 집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습기가 차고 좀이 쓴다면 언젠가는 위태로워지고 말겠지요. 우리 몸과 마음의 집을 조용히 허물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습기, 그것은 바로 분노와 근심이라는 이름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증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이야말로 몸의 병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찌 살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의 불꽃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들불처럼 번지도록 내버려 둘 때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가 결국 내 몸의 기둥을 태우는 숯불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남을 향해 던진 돌이 내게로 다시 날아와
박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는 다스려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난 원숭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며 소란을 피우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온갖 번뇌와 분노로 고요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난 원숭이를 길들이는 것이 바로 평온에 이르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평생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감정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곧바로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격한 감정의 파도를 한결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화가 날 때 찬물 한 잔 마시고 잠시 바람을 쐬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히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야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건강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라는 집을 짓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깊은 잠과 따뜻한 온기로 주춧돌을 놓고 조화로운 음식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마음의 평화로 지붕을 덮고 튼튼한 근육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 음식, 마음, 근육 이 모든 것들이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어느 한 악기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체의 화음이 깨어지듯이 우리 몸 역시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온종일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입맛을 잃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잘 먹지 못하면 근육을 만들 힘이 없고 근육이 없으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어 몸과 마음이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어느 특별한 비법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내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은 세월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감사히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순간 속에 깃들어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자기관리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그리고 살아있음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님들, 혹시 그동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서글퍼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과 마음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욱 평온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평생을 함께해온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과 온기, 음식과 마음 다스림, 그리고 근육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값비싼 재산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돌보며 평온함을 잃지 않는 부모님의 향기로운 뒷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와 실천의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